악성 빈혈, 부신기능 저하증, 백내장, 파킨슨씨 병 등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씨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앓고 있어. 파킨슨씨 병이 도파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칼슘의 문제도 있구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 경우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여기 칼슘 대사를 지원하는 사암진법으로 파킨슨씨 병 환자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 알면 알수록 누가 좋아? 환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힐링의 기쁨이 더해지고. 강직 증상은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어서 간혹 기관 절개가 필요하다. 악성 빈혈, 부신기능 저하증, 백내장 및 파킨슨씨 병의 발생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니. 원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후천적으로 생기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분류된다. 선천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선천적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태어날 때부터 부갑상선이 없거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종종 가족력이 있다. 또한 다른 발달 장애가 동반되거나 흉선과 심장, 안면 형성의 이상을 동반하는 증후군, 이게 디조지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몽고 증후군 비슷한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동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으나 대개는 10살 이전의 증상이 나타난다. 선천적인 경우.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술 중에 부갑상선의 손상을 받거나 제거된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나 갑상선 암 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부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제거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에 따른 징후는 갑상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암침으로 조절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 부갑상선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개의 경우 수술 중 의사들은 부갑상선을 잘 보존하고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간혹 수술 중에 부갑상선이 손상을 받거나 혹은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어 부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부갑상선, 갑상선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뗐으면 부갑상선도 없어진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암침은 그로 인한 여러 징후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 갑상선을 새로 만들어주진 않아도. 그러나 어쨌든 수술이 맞는 게 아니다. 자, 이 경우에 갑상선 수술을 하는데 여기에 암이 생겼다면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여기에 암이 있다면은 이걸 잘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 그래서 요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이 혈류를 살리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 전절제 해버리잖아요. 부분절제가 아니라.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약물 치료가 보편화되고 부갑상선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요즘에 갑상선암 수술률이 낮아진 거예요. 무분별하게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갑상선 암 수술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 비율이 많은 나라가, 높은 나라가. 그러나 요즘에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후천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과거보다 흔하지 않게 되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드물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 방사선 동위원소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부갑상선의 기능이
악체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The human body is a haven for life. Throughout your entire life, every minute of every day, your body is under invasion from the outside world. Fight off attackers, also known as antigens, that do enter the body. The immune system wields an immense arsenal of cells which work together to prevent disease. T cells are the most important immune cells. They can recognize disease-causing microorganisms and rally other immune cells to attack the invaders or kill the invaders themselves. In an autoimmune disorder, the immune system begins to manufacture T cells and antibodies directed against its own cells and tissues. As a result, healthy cells and tissues are destroyed, which leaves the person's body unable to perform important functions.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Autoimmune Related Diseases Association. 중용의 상태를 이루어주면 되는데 이미 자른 사람은 자른 사람대로 자가면역증인 경우에는 자가면역증인 대로 사암침으로 터치할 수 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네. 혈액색소 침착증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 철분이 침착되어 일어나는 질환인데 부갑상선에 철분의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소 침착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눈을 보시면 뭘과 관계가 있죠? 근데 간 경화와 관계가 또 있어요. 철분이 지나치게 많이 피부에 침착이 되면 이렇게 생기는데 때로는 이것이 생존 본능일 때가 있어요. 즉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코발트 색깔은요. 이 경우와는 달라요. 이 경우. 자, 똑같은 코발트 색깔의 얼굴인데요. 그런데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 자, 산소를 누가 운반해? 철분이. 그렇죠?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여분의 철분을 몸에 저축을 해요. 그래서 고지대에서도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어디에? 몸에 여기저기에 저축을 해둔다고. 그 중에 피부에도 저축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부갑상선에 철분이 침착이 돼서 일어난다. 그러면 간경변증도 온다. 그래서 눈에 황달증과 비슷한 증이 생겼잖아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우혐인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기 쉬운 우혐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갑상선 혹은 목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경우, 부갑상선 질환의 가족력, 에디슨씨 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진단. 서인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봅시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함께 환자의 증상을 평가한 후 신체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의사는 진찰을 통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아래의 징후가 보이는지를 관찰합니다. 자, 망치, 고무망치,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해봅시다. 손가락으로. 혹시 몰라.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력이 있는지. 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두드려. 여기. 자, 귓바퀴 있는 데로. 그러니까 하관열 쪽을 이렇게 두드린다고. 두드리는데 만약에 이 증상이 나타나면 지버스텍 증후군이 의심돼요. 자, 집에 혈압계 있는 분 나중에 하세요. 혈압계 손목에 대지 말고 여기다 해봐. 여기다가 대고 전자 혈압계. 자, 압력을 줘. 압력. 자, 이렇게 오그라든다. 이게
트로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의 입을 연 상태에서 이빨을 닫는 게 아니라 연 상태에서 귀 앞쪽을 톡톡톡 두드린다. 부갑상선 기능으로 인하여 저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 안면신경의 비정상적인 과자극에 의해 얼굴, 특히 입술과 코 등의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수축하는데 이를 지버스텍 징후라고 한다. 환자의 아래팔 부분에 여기 혈압계에 커프를 감고 압력을 가하면 잠시 후 손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트로저증이라고 한다. 네?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해소해 보세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치료. 서인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유전성 혹은 후천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모두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로 치료합니다. 또한 칼슘 성분이 많고 인성분은 적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평생 복용해야 하며 저하증의 경우 정기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서 또 항진증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며 강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기 위하여 칼슘을 정맥혈관으로 주사하기도 합니다. 부갑상선, 체액과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한다. 그래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도 관계가 있다. 칼슘 대사는 부갑상선 호르몬 활성형 비타민 D에 의해 치밀한 조절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치법. 키워드, 치법을 위한 키워드. 족구름풍 간목경 칼슘 대사 조절하는데 비타민 D3를 합성해서 근육 대사를 조절한다. 족솜구나 신수경은 내분비 기관의 총대장인 아드레날린을 갖고 있다. 키드니 위에 있는 꽃갈콘. 작은 창자에서의 이온 칼슘 그리고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 흡수, 뼈 형성을 촉진하고 뼈 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콩팥, 원위 요사관에서의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이온화 칼슘 재흡수 작용을 증가시킨다. 참고 부신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등도 토론할 때 근골격계 약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수태항한수 소장화경의 칼슘 흡수의 지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족구름풍 간목경, 족성문화 신수경, 그리고 수태항한수 소장화경의 지원을 받아야 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거해서 생긴 경우는 관계없다니까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돼. 지각신경 기능항진증과 달리 저하증에서는 지각신경의 흥분, 센서리 너브가 흥분해. 그래서 떨린다고. 이 저림은 추워서 저린 증상 그게 아니에요. 지각이 과민 반응, 센시티브한 거야. 3초 상하경과 관계가 있죠? 그렇죠. 운동신경의 흥분, 테타니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족구름풍 간목경과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통증성 근육경련이니까. 자율신경의 흥분, 천식성 증상, 협심증성 증상, 경련성 변비. 네, 삼투상호경과 위토경과 관계가 있죠. 중추신경의 흥분, 초조, 주의산만, 화를 잘 낸다, 신경질, 피해망상증, 흔히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정서 불안이 되기 쉽다. 방광수경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잘라내서 생긴 증이라 할지라도 이 경맥들을 활용해서 그 증상을 케어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비교해 봅시다. 같이. 족구름풍 간목경, 비타민 D3 합성, 근육대사 조절, 지각신경의 흥분, 운동신경 관계가 있고 족소음구나 신수경, 내분비 호르몬 중에 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이 다 서로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경맥들, 그리고 정격을 쓸 것이냐, 승격을 쓸 것이냐를 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각신경의 흥분, 지각 이상, 저림. 여기에 저림은 손발이 차서 생긴 게 아니라 칼슘 대사 이상으로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낮아서 생긴 경련성 절입니다. 3초 상화경, 이때는 뭘 써야 돼요? 그렇죠. 3초 승격을 써야지. 일단 이 경우에는 3초 승격을 먼저 생각해. 그런 다음에 과민 반응이니까 소장 전격, 칼슘이 문제잖아. 원인 제거를 해야 할 거냐. 이때는 장내 칼슘 흡수를 도와서 말초 혈행장애도 개선시켜주는 요법을 쓰면 신경 가는데 혈 가고 혈 가는데 신경 가니까 이증에는 3초 승격과 소장 전격을 같이 넣는다. 네? 기가 막힌 요법이에요. 아니 제거했다 해도 관계가 없다니까. 두 번째, 운동신경의 흥분 때문에 생긴 통증성 근육 경련 테타니.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아이, 희귀한증이긴 해도 이런 거 도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단목경이 관계가 있잖아요. 근육신경은, 근육신전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단목경을 생각해 보는데 정격을 쓸지 승격을 쓸지를 판단. 그렇죠? 승격이죠. 승격을 놓고 칼슘 부족이 원인이니까 칼슘 대사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신정격을 넣는 거지. 신경 흥분, 운동신경 흥분에 의해서 몸이 경련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담승격을 놓고 칼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신정격을 넣는다. 자율신경의 흥분, 천식성 증상, 협심증성 증상, 경련성 변비, 3초 상화경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네, 위토경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신정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흉곽의 문제, 심장 발작의 문제가 더 심각해. 협심증 증상이 심각해. 그러면 3초 승격의 신정격.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련성 변비와 함께 폭통이 심해. 폭통이. 위 승격을 놔야지. 이 경우에는 위승격. 위승격을 놓고 그리고 신정격. 흉곽의 이상이 생기면 3초 승격이요. 중초 이하 하초의 문제가 심각하면 위승격의 신청격이다. 전절제해서 생겼던 일부 기능이 약해서 생겼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중추신경의 흥분, 초조, 주의산만, 화를 잘냄, 신경질, 피해망상증, 흔히 칼슘이 부족하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청소불안이 되기 쉽다. 이때는 방광수경, 그리고 우리 몸의 정서를 담당하는 또 경맥이기도 한 간정격, 즉 방광정격을 놓고 간정격을 겸해서 넣는다. 최종 결론, 부갑상선 질환의 최종 결론. 보시니까 어때요? 칼슘은 뼈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근육에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모든 장기 조직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에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치료해도 안 되고 저렇게 치료해도 안 됐는데 알고 보니 환자가 하는 말, 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라고 말할 때 뒤통수 똥 맞은 것처럼 나는 심장이다. 팟캐스트 방송이 아니었으면, 사암침 입문 강좌 유튜브 방송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여신한 처리를 어찌 알았으리요. 그러면서 환자에게 속으로만 아이 미안해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도움을 드리는 거지. 끝으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는데요. 김은주님께서 방송 제작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한종관님 역시 정기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박기울님도 정기 후원금을, 이유로님도 정기 후원금, 김현수님도 정기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춘재님도 정기 후원금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인미님은 방송교재 추가 구입으로 방송 제작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부갑상선 질환 편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